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두산중공업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쪽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오늘 거래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엄청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적당한 거래대금 수준 내에서 굉장한 많은 종목들이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주도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보고 싶고요. 근데 이제 약세장이다 보니까 먹거리가 좀 풍부하지 못해서 어떠한 임팩트 있는 재료가 붙어줘서 이렇게 다 같이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현재 같은 분위기의 시장이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사실 뭐 내일과 모레 국내 옵션 만기, 그다음에 미국장 옵션 만기 이렇게 있긴 있지만, 그래서 비슷한 분위기로 갈 거는 같은데, 환율도 뭐 한 이번 주 내에 1190원대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한번 단기적으로 시장을 현재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조금 오늘 발생이 되지 않았나. 오늘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단기 주도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기술적 관점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이슈가 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너무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또 관련된 코멘트도 댓글에 대댓글이라고 하죠, 많이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뭐 이런 종목과 이런 테마들이 주도를 해서 시장을 이끌어 올렸다라고 할지언정, 정말로 앞으로 향후 한 몇 개월 내에 정말 여러분들이 꼭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 분석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패닉 리스트를 준비하라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은 좀 올랐지만 최근까지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패닉장이 맞아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할 만큼의 패닉장이 맞습니다. 그런 패닉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종목을 저가 매수한다라는 느낌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는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 오늘 뭐 한 1%대 이 정도밖에 안 오르긴 했습니다만 1% 정도면 여러분들 지금 오셔서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 종목들이죠.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놨고, 이런 종목들 굉장히 퍼포먼스 있게 성장이 나타나는 종목이에요. 뭐 단순한 테마주 이런 거 아닙니다. 저 그런 거 잘 안 해요. 테마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고 물려가면서 해야 되는 종목들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 물론 실적주를 해도 물릴 수도 있겠지만, 실적주는 또 이슈를 떠나서 성장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가격의 매력을 보고 저가 매수를 해도 되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 VIP방에 오시면 바로바로 안내를 좀 해드릴 거니까 꼭 좀 오셔가지고 계좌에 편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2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에너토크가 상한가를 직행을 했고요, 일진파워 14%대 상승 나타내주고, 두산중공업도 14.8, 한 7-8%대, 한전기술 12%대, 한전 KPS 8.8%대, 우진, 서전기전, 우리기술, HRS,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광명전기,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글로벌 전력난 속에서 발전 원가가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에다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프랑스에서 소형 원자로, 뭐 전기차 등에다가 뭐 4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원전 축소 대신에 확대를 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확인은 좀 해보셨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프랑스 주도 10개국 장관들이 유럽 원전이 필요하다, 공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뭐 프랑스가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연료 등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41조 3,880억 정도의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친환경적인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 실제로 뭐 탄소 중립 정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 이런 걸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좀 각국에서 좀 많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내년에 내년에 있을 동계올림픽도,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이 좀 맑은 하늘을 보여주겠다라는 시진핑의 어떤 그런 포부에, 그쵸? 그러면서 또 막 탄소 이 배출에 대해서 뭐 줄여야 된다,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또 막 정책적인 부분을 약간 공산주의 방식으로 또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 그리고 뭐 중국과 저기 어딥니까, 호주와의 또 괜한 신경전으로 괜히 또 헐뜯고 하다가 석탄 수입 안 해가지고 전기 딸려서 촛불 켜고 일하고 있고 참 뻘짓 많이 하죠. 그 자존심, 뭔가 자기들이 그래도 G2
말투의 위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뭔가가 그렇게 그러니까 글로벌 정치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공산당답게, 그쵸? 공산주의답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부메랑 던져가지고 부메랑이 슉 날아와서 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뭐 글로벌 국가들과의 어떤 이런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고,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서 중국이 또 자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 규제를 합니다. 왜? 내수들,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빈부격차 중국이 굉장히 심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뭐 엄청나게 잘 살고, 알잖아요 여러분들. 못 사는 사람들은 진짜 못 살아요. 이 빈부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위에 사람들을 갖다가, 혹은 위에 뭔가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제재를 가했어요. 약 먹을 돈이 없대. 약 사 먹을 돈도 없대요 밑에. 그러니까는 막 약값 내려라. 그 제약주들 막 폭삭 주저앉고,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요. 사교육 관련주들 또 좀 폭삭 주저앉고, 그러고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아유, 집을 못 사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부동산 규제 들어가.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막 대출 쪼이고 이러다 보니까 헝다그룹 사태 저렇게 일어나. 그 다음에 뭐 저기 도박하는 사람들, 마카오에서 카지노 도박해서 돈 버는 사람들, 니네 그거 세금은 낸 돈이냐? 불법 자금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또 갑자기 라이센스 검토 들어간다. 이제 내년에 또 마카오 규제 들어가. 이게 내수를 살리기 위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이래저래 글로벌 국가들하고 자존심을 펼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 내수를 살리니 뭐니 뭐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속 부메랑들이 돌아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제조업에 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뭐 아이폰도 이번에 뭐 한 얼마입니까? 1000만 대 가까이인가요? 또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참 아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고 저러고 떠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친환경 테마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본다면, 또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불이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이미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동안에 좀 빨리 좀 씻어냈으면 했던 이런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순이익의 어떤 이런 적자 부분들, 그렇죠? 뭐 부채가 좀 많고 이자 지급하다가 뭐 허덕이고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상반기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를 해줬어요. 이만큼 이익을 좀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매출액이 조금 축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개선을 통해서 이익은 대폭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시간적 문제다라고 우리가 계속 지난번부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본 사업 자체의 구조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지금 잡혀있던 수조 잔고만으로도 지금 현재 같은 이런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은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게, 올라와도 타당하다, 합당한 값어치를 받는, 합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두산중공업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 기간 조정은 거칠 수 있고,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 실적 시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 을 더불어서 또 신사업들에 대한 어떤 가시적 성과 같은 것들도 모멘텀 삼을 수 있고, 그래서 수주가 계획 대비해서 진행률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어찌됐건 간에 8조 원 정도의 수주 시장은 계속해서 유지를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이상도 좀 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보통 통상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런 턴어라운드 시점을 좀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렸을 때 정말 큰 폭의 상승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적자를 뭐 때문에 적자를 떴냐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소폭 적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뭐 투자로 활용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간 실적 굉장히 컸고, 근데 거기다가 뭐 탄소 배출권 엮여,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얘네가 취급하고 있는 그 소재가, 리튬 소재가 또 단독으로 뭐 생산을 하고 이거 독점을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또 중국 기사가 또 노출이 됐었고, 친환경 관련돼서 엮여, 반도체로 엮여, 그다음에 여름 계절주로 뭐 냉매 가스 쪽으로 엮여, 2차전지 소재로 엮여, 그러면서 증설을 본격적으로 했어. 실적 이제 나와. 완벽한 종목이었죠.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들이 나와주는 것처럼 결국에 두산중공업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동안에 이제 너무 아팠던 그런 고통들은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좀 이 현재의 이런 재무적 안정성
안정성을, 안정감을 계속 좀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라는 거는 재무적으로만 100%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멘텀과 테마적인 흐름들을 같이 또 병행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뭐 이제 지금 현재 관점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슬슬 또 준비를 해도 좋아 보여요. 21,000원 정도, 21,000원에 가깝게 해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은 추가적인 시세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으로 지금 1% 정도대 상승은 나와주고 있는데 21,000원에 최대한 가깝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상승을 노리기 위한 중간에 거래가 축소되면서 쉬어가는 자리들이 있죠. 그런 기간을 여러분들이 내일 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1,000원 정도에서 매수 접근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요거 단기적 관점, 뭐 중장기 관점은 사실 얼마만큼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 좀 다른데, 거래가 좀 실린 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약세장에서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21,000원 가깝게 해서 한번 신규로 단기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느낌으로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단기 관점으로는 공격적 성향인 PJ메탈과 LX 인터내셔널, 보수적 성향이신 분들, 또 직장인분들, 느긋하게 보실 분들은 기아나 동국제강,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고 소개를 계속 해드렸죠. 이 종목 계속 유효하니까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IP방에서는 지금 뭐 이런 종목들을 단타로 대응을 하려면 뭐 필요하면 저도 추천을 해요. 내일 뭐 저도 두산중공업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미국장 보고 한번 해볼 계획이고, 지금 뭐 너무나 좋은 것들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지금 굳이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막 단타 무리해서 안 하고 해도 충분히 다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세팅을 하락장에서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반등장을 노려야죠. 그래서 뭐 무리해서 막 단타만 지금 막 목숨 걸고 하고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좋은 종목들 준비 다 돼 있고요.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분석을 해서 지금 하락장만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카카오 더 빠진다, 못 오른다, 삼성전자 7만원 밑으로 온다, 코스피 3000 깨고 밑으로 온다, 2940에서 60 사이에서 놀 수 있다, 다 맞췄어.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그대로 흘러가요. 뭐가 더, 그쵸? 이런 내용들은 이미 VIP방에는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었고 브리핑을 드려왔고, 보시는 것처럼 9월 13일 기준에 이제 우리 VIP방에 올려드린 내용이에요. 코스피 대략 2940에서 60 정도까지 하방을 열어두고 본다는 생각으로 지켜봐라. 이게 9월 13일 기준입니다. 9월 13일이면은 어디냐? 9월 13일 여기네요. 여기, 그쵸? 여기일 때 여기를 말씀드렸어요. 이만큼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9월 13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구간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예상하는 수준까지 접근할 경우 역대급 손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VIP방에 다 미리미리 전략을 공개를 해드린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기회가 왔기 때문에 기회를 잡아야겠죠. 그런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들도 꼭 꽉 잡아가지고 같이 한번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락장, 이렇게 좀 힘든 시장 얼마 안 남았어요. 원달러 환율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1200원대까지는 치솟을 가능성은 있는데 1200원대 이상 돌파는 나와요. 돌파는 나올 수 있는데, 자, 원달러 환율 상승세 이거 언제 또 해드렸냐, 10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VIP방에다가 투자전략 참고자료에서 시황 브리핑을 다 드렸어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진입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1200원 이상에서 자리 잡기에는 버거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내용 보시면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제였죠? 어제네요. 어제 장중에 고점을 어제는 1200.65원을 찍고 빠지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것들, 연결고리들 다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인지할 수 있지, 그냥 막 사고 막 팔고 뭐 차트만 보고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쿵 저렇쿵 뭐 돈 벌 수는 있겠죠. 벌 수는 있는데 뭐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합니까? 좋은 종목이면서 이익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딱 들고 그냥 가만히 그냥 뭐 기다려주면 돼요. 뭐 100년 1000년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특정 구간들만, 요번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뭐 적어도 뭐 2,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요런 기간 동안에 주도주가 될 것이다, 엄청나게 목표 수익률이 높다, 요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져가고, 수익 챙기고 나오면 다음 하락장 기다렸다 다음 종목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이런 걸 메인으로 한 다음에 중장기는 또 중장기대로 또 편입을 해놓고
계좌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이런 시황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VIP방에 이거 VIP방에 드리는 자료예요. 퍼온 게 아니고 VIP방에 드리려고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그런 겁니다. 엄청 많죠. 이렇게 그죠? 이런 내용들. 근데 내용들이 또 다 정확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들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도 퀄리티 있는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투자 전략에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VIP방 꼭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0일에 44만원, 60일에 77만원. 절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반등장에 투자할 만한 금액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